자,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여러 그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수많은 변화의 바람 가운데 과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는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뭐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기도 했던 적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플레이션 혹은 내지는 금리 상승이 다가온다고 하자 이 암호화폐 가격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센터 이장호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딱 이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며. 네. 그냥 아니면 뭐 그러면서 이제 올랐었잖아요. 네. 아니면 그게 그냥 그때 오를 때 돼서 오른 거였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네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부르고, 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의 어떤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네. 시장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또 하락을 또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년 전과 또 비교를 하면 네. 한 2.5배 정도 이제 상승한 또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어떤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긴 이르죠. 네. 그러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 금과 같은 또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앞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리 인상이나 어떤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거나 이런 이제 투자 시장의 변화들이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함께 반응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결국 투자 자산이니까. 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일부는 위험 자산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직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함께 변동이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맨 처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보면 네. 1년, 6개월 분명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고 저는 볼 때 앞으로 계속 그것에 대한 신뢰도와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려면 이제 그 어떤 반등의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어떤 암호화폐들이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습니다. 반한 사람들까지도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어떤 매력 중에 하나는 네. 뭐 최근에 이제 아크인베스트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5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한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한 3에서 5%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다 비트코인을 다 편입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좀 사전에 전제가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또 가능한 이유는 이 비트코인 자산이 굉장히 다른 자산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인 거죠. 네네. 그 얘기는 다른 자산이 오를 때 같이 오르거나 좀 다른 방면 오른다, 다른 방면 움직인다. 그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굉장히 건강한 포트폴리오의 하나 요소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또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가진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싶고요. 뭐 최근에 지금 뭐 우리 FOMC 하기 전에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약간 불확실적인 요소로 네네. 인해서 가격들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FOMC 이후에는 그런 불확실성인 부분들이 조금 제거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예측한 정도의 테이퍼링, 예측한 정도의 금리 인상 시기들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시장이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살짝 반등도 좀 하고 있고 12월 들어서는 우리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조금 많은 편인데 네네. 선물 시장에서 그 하락, 숏에 베팅하는 비중들이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후로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비율이 많이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네네. 상태가 사실 시장에서 약간 지금 이 자산을 좀 바라보는 단기간에 좀 어디로 갈 건지 향배를 좀 바라보는 한의 바로미터로 좀 볼 수도 좀 있는 부분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우리가 온체인 지표라고 하는 네. 영역들을 많이 보거든요. 안 그래도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에 어떻게, 그러니까 온체인 지표라고 하는 게 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보면 수급 정도로 보면 좀 이해하기 쉽죠?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그 온체인 지표는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이 움직이는 수급 정보를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고 네네. 우리가 아주 데이 트레이더들, 단기 트레이더들은 우리가 거래소의 차트상의 지표들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네. 조금 더 중기적인 지표,
중기적인 지표들은 이 온체인 지표들을 확인하면 수급을 좀 보면 좀 많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우리 온체인 지표 중에서 가격의 향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를 그 거래소라는 곳에 네. 이 비트코인 자산이 얼마만큼 축적돼 있느냐, 그리고 거래소 밖으로 얼마만큼 빠져나가냐, 네네. 이 지표를 가지고 많이 좀 참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계속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이 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 얘기는 거래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네. 그 얘기는 일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래라고 하는 그 이제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이나 비트코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서 계속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의 보유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단기 투자자들의 보유량은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거래소 보유량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거든요. 네.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치가 좀 저평가됐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때 매집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현재 좀 그런 단계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이때는 거래소에 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유자들이나 우리가 말하는 고래와 같은 이미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소로 보내서 네. 수익 실현을 좀 하는 단계인 거죠. 실제로 그 3월에서 5월 사이에 거래소 보유량도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때가 단기적으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중기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온체인 지표의 움직임이다.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은 좀 역발상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투자 시장은 네. 역발상에서 나오는 거긴 하니까. 역발상하다가 이제 또 큰일 나는 경우들 많이 맞습니다. 있어서 역발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온체인 지표,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주식 시장의 수급과 같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그 수급으로 칠 수 있는 온체인 지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장기 보유자들이 훨씬 더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들 가운데 특히 이제 또 테크에 열광하는 기업 수장들은 또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으로 뭐 테슬라 굿즈 사는데 쓸 수 있게 하겠다,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러기도 했었고요. 잭 도시는 뭐 트위터 아니죠, 스퀘어의 이름을 아예 블로그를 바꿔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의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빅테크 수장들, 특히 우리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뭐 일론 머스크나 잭 도시 같은 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 이 미래 디지털 화폐 시장, 이 시장에 대한 미래 잠재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것은 똑같은데 가는 이제 행보 방향들이 조금 이제 방법들이 다르다고 보이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도지코인에 대한 애정은 여전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보는 비트코인이란 자산은 가치 저장의 수단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어떤 지불 결제까지 많이 할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는 것 같고 그 수단으로는 이제 도지코인과 같은 좀 더 거래 트랜잭션이 조금 빠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도 충분한 공급량이 계속 이루어지는 어떤 도지코인 같은 그 가상화폐가 이 지불 결제로는 좀 적합하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좀 움직임들이나 네네.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잭 돌시 같은 경우는 바라보는 것은 똑같지만 아주 그 비트코인 생태계 처음부터 끝까지 비트코인 생태계가 만들어 나가는 세상들을 계속 꿈꾸고 있는 네. 그 최고 경영자 중에 한 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치 저장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불 결제의 수단까지도 비트코인이 하는 역할들을 이제 계속 지원을 하고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스퀘어 앱에서 그 비트코인 자산을 연말 선물을 할 수 있는 네. 기능을 출시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제 결제 앱에서 네. 이런 비트코인을 선물을 준다는 앱은 처음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 그다음에 어떤 채굴,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전방위적인 부분들을 서포터가 지원하는 역할들을 잭 돌시는 계속 해나가는 네네.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그 해당 화폐, 그러니까 해당 가상화폐들의 좀 미래를 좀 밝게 볼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뭐 네. 비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이 됐거나 아니면 도지코인이 됐거나.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시장의 대장주이니까요. 네네.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미래로 계속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나 최근에는 이제 이더리움 역시
굉장히 많은 어떤 시장에서의 위치들을 잡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은 이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만약 가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산을 베팅하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 뭐 암호화폐 가격은 좀 출렁거리고 있어도 이런 시장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계속 달아오르고 있는 시장이 바로 NFT 시장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NFT 열풍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 건가요? 어느 정도로 좋아요? 요즘에? 네,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NFT에 대해서 한번 다루긴 네네. 했었던 것 같은데 NFT 시장은 올해 아주 그냥 그 새로운 그 분위기를 이끌어낸 아주 네. 중요한 자산이고 아주 여전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웬만한 이제 그 기업들이 미래 사업을 준비할 때 네. NFT라는 키워드를 다 집어넣는 형태.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NFT 적용했을 때 네.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는 케이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열이 된 건 확실히 좀 맞는 것 같고 네. 이런 시장일 때 좀 우리가 NFT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냐. 어떻게 바라봐야 사실 조금 이제 좀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과열이 될수록. 그럼 계속 상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NFT를 또 주목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엑시 인피니타라고 하는 이제 P2E, 그러니까 네.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한다라는 네네. 섹터에 NFT를 적용한 게임들이 있는데 굉장히 뭐 많은 성장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다시 한 반토막 정도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이 맞닥뜨린 어려움들이 처음에는 이제 NFT를 적용해서 가상자산을 현금화를 하면서 돈을 버는 개념을 접근했다가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게임을 이탈하거나 그렇죠. 그 만들어진 가상자산들이 게임 내에서 계속 머무르고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네. 계속 현금화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경제 구조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네. 결국 게임은 재밌어야 된다. 재밌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교훈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P2E라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결국 게임의 본질, 재미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집중할 필요도 있고 네.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제 뭐 무한돌파 삼국지나 그러니까 NFT를 적용한 게임들이 좀 네. 출시된 게 있는데 초기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유저들도 뭐 17만 명 정도 네네. 참여하고 왜냐하면 게임을 참여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그 이제 규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 또 출시를 했다가 게임위에서 이제 등급 보류 판정을 네네.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향후에 이제 그 앱스토어에서 다 내려야 되는 네네. 그리고 그런 단계에 처하기도 하니까 어떤 규제적인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서비스의 본질을 좀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디지털 수집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디지털 수집품, 우리 디지털 아트나 이런 것도 네네. 결국 수집품이란 말이에요. 네. 수집 가치가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걸 NFT로 발행했다고 무조건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니까. 요즘에는 근데 발행했다고 가치를 갖는 그런 모양새긴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이제 뭐라도 있으면 NFT 해볼까? 그럼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과열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뭐 과열이 있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 본질 잘 안 따지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뭐 판매가 되긴 하는데 결국 시장이 조금 이제 뭐 조정이 있을 때는 그런 자산들은 뭐 한순간에 가치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암호화폐 가격하고 NFT의 열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NFT를 어떻게 발행하냐. 현재 대부분의 NFT들은 이더리움이라는 네네, 그 그렇죠. 기본 베이스 위에서 발행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네네. 이더리움이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NFT를 발행하게 되면 뭐 NFT라는 이 NFT에 등록된 자산 어떤 컨텐츠들을 네. 보관을 해놓은 저장소, 우리 어떤 클라우드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들도 있거든요. 네. 어떤 파일을 저장하는 이런 이제 가상 자산들도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NFT 역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 암호화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거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하고 특정 이제 섹터들하고는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 제가 볼수 여쭤봤던 있어요. 이유가 그거죠. 요즘 가격은 좀 출렁거리는데 NFT 시장 계속 열풍을 보인다고 하니까 이게 상관없이 움직이는 시장인가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렇죠. NFT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가상 자산들이 있는 거죠. 다만 지금은 시장의 투자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좀 사례가 있어갖고 이걸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국내 암호화폐 시장점의 1위 기업인 업비트가 엔터 기업인 하이브와 손잡고 NFT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뭐 미국에 진출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소식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IP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연예인들이나 그리고 뭐 BTS나 이제 글로벌 파워계력이 있는 그 팬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NFT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거고 네. 두나무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업비트라는 회사의 모의 네네. 회사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도 이제 냈었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NFT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노크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2017년도에 또 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컸었어요. 네. 컸었는데 어떤 규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사실 지난 3년 동안 많이 다운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안에는 우리 K코인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발행된 코인이 2개밖에 없고 네. 200위권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5개밖에 없는데 네네. 이 우리 가상화폐 시장 자체는 뭐 엊그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한 3위 정도에 든다. 네네. 이렇게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상자산으로 그냥 작은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3년간의 규제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발전 못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NFT 같은 경우는 다시 오늘 하나의 웨이브로 본다면 이제 지금 주요 기업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 네. 특히 오늘 뭐 이 주제처럼 뭐 하이브가 두나무가 미국 시장 진출한다. 글로벌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좋은 기회다 지금이 네. 한국 기업들이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뭐 앞으로 2, 3년 뒤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힌트, 그러니까 뭐 투자 관점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이런 뉴스를 통해서. 뭐 최근에는 그래서 뭐 NFT를 네네. 사업으로만 한다고 하면 네네. 그 이제 NFT 테마주라고 해서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상승한 네네.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시절을 지나면 사실은 그 NFT 비즈니스 자체가 과연 좀 가치가 있느냐 이런 네네.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리스크 있게 좀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통 사업을 하면 그 NFT 마켓플레이스를 많이 접근을 해요. 네네. 우리 암호화폐로 따지자면 암호화폐 거래소죠. 거래소. 네.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의 우리 과거를 좀 보면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에 암호화폐가 굉장히 상승된 이후에 좀 하락이 될 때 한 300여 개 정도의 거래소들이 막 탄생했어요. 네, 맞아요. 네. 탄생하고 지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리됐죠. 원화 거래가 되나 4개 네. 정도만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 자체는 결국 초기에 나온 이미 거래가 큰 곳에서 선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NFT도 사실 마찬가지다. 그래서 NFT 비즈니스를 할 때 마켓플레이스로만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좀 또 낮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비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켓플레이스들은 이제 대부분 아마 거래량이 없다거나 네네. 어떤 차별적인 포인트를 제공하지 못해서 아마 비즈니스적으로 가치를 잘 만들어내기 힘든 업체도 많이 있을 네네. 거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냐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럼 마켓플레이스가 아니라면 뭐냐? 그럼 NFT를 발행하는 쪽이어야 네네. 되는데 발행을 하려면 좋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이미 그 커뮤니티를 잘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들도 있고 네. 보통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회사들이 빨리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과연 FOMC와 암호화폐는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이장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20분에 이어지는 월가워즈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